자, 사회 시간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으로 했던 그 삼국의 통일 과정,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과 그리고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6세기 때 이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백제, 신라, 고구려는 서로 간에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등장을 했다고 했죠. 수나라와 당나라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었다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수대첩이 뭐냐? 612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사건이고요. 알죠? 을지문덕 장군이 거짓으로 항복을 해서 그 사람들, 그 수나라 대군 112만 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을 방심을 시키고 물로 이렇게 팍 물독을 막아놨다가 팍 터뜨려서 대승을 거둔 그런 승리가 있었죠. 이때 수나라에서도 싸움도 막았고 그 다음에는 안시성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645년에 있었던 건데요. 이건 이제 당나라의 왕이 중국을 쳐들어왔어. 중국의 당나라라는 이제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고구려 이 안시성의 성주 그리고 군사 군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힘을 합쳐서 당나라에게 맞서 싸웠고 3개월간의 항전 끝에 결국에 고구려 안시성을 지켜줬고 당나라는 안시성을 이제 함락시키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강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백제의 멸망인데요. 백제의 멸망은 660년이라고 했죠. 자, 이 백제 멸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도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좀 지고 있었어요. 신라가 땅을 빼앗겼어요. 땅을 이제 빼앗겼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빼앗겼다는 건데 백제가 이렇게 신라를 계속 공격하니까 신라가 어떻게 하느냐?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나라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김춘추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나라에다가 우리 백제랑 고구려가 우리 너무 괴롭힌다. 우리 좀 도와달라. 백제를 같이 좀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거절당했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제가 멸망되는 것과 이야기가 됩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래 우리가 너네한테 원병을 보내줄게 라고 해서 이 백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전투인 황산벌 전투가 있어요.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에서 누구랑 누구가 싸우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김유신과 계백장군이 전투를 하는데 물론 밑에 이제 뭐 다른 많은 이제 신라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황산벌에서 싸웠냐? 김유신이 이제 이따구로 이제 대충 그리자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김유신이 이제 이때 뭐 이랬겠지만 김유신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백제 수도인 사비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당나라 오는 수군과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기로 했었어. 여기에 황산벌이라는 곳이 뭐 대충 뭐 어디쯤이라고 대충 이쯤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아무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로 가려면 여기 지나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백이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이고 나와서 여기서 막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힘에 붙여서 김유신을 이기지 못하고 계백과 그 밑에 백제 장수들 그리고 저 군사들도 다 죽고 결국에는 이 다음에
백제 수도가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언제 멸망하느냐? 668년인데 이러고 나서 얘네가 공격을 안 했을까? 신라랑 당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고구려가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아내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왕이 아니죠. 최고 권력자죠.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을 꼭 떠올려야 된다. 고구려의 멸망은. 왜? 이 사람이 죽고 이제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자식들끼리. 아,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될 거야.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될 거야. 하고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이 나라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받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러고 끝났냐? 백제랑 고구려 멸망했으니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건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당나라랑 같이 우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도 신라까지 이제 부셔버리고 한반도를 다 지배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그럴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실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매소성과 기볼포 전투입니다. 이 매소성 전투가 675년, 기볼포가 676년인데요.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이거는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책에서 확인을 했겠지만 이건 이제 성이고 이건 이제 바닷가 전투인데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이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 군대를 쳐 부수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통일을 이뤘다. 이 통일이 뭐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는 거죠. 이제는 당나라까지 가고 신라가 완전 통일이 되었다. 자, 근데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계가 뭐냐? 지도를 꺼내보겠습니다. 지도를 꺼내보면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건 지금 요만큼의 땅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신라가 그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여기에 보면 이제 대동강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대동강이 어디가? 왔죠, 여기 왔죠. 여기죠. 요 아랫부분만 신라가 지배를 했다. 이 윗부분은 신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즉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 한계가 바로 이 대동강 이남 지역, 대동강 아래 지역만 차지했다는 것이 이 신라가 한 삼국 통일의 한계고요. 또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또 의의가 있죠. 처음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고구려 땅에 그럼 아까 우리가 대동강 이 남지역은 통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대동강보다 위에 지역은 어땠을까? 계속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어요. 계속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지만 어때? 거기에는 그 당나라가 영향을 미치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열받았던 누군가가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발해를 누가 세우냐? 바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드라마도 있었죠, 예전에. 대조영이라는 고구려의 장수가 발해를 세우는데요. 고구려 유민들 더하기 자신을 따르는 누구? 말갈족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어디에 세우냐면요. 동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동모산에다가 처음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이 발해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을 해서 어떠냐? 야, 우리가 더 이상 저 중국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우리도 다시 나라를 세워서 힘을 갖고 살자. 고구려를 잇자라는 겁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발해랑 고구려랑 닮은 점이 많아요. 나오겠지만 뭐 수막새라던가 온돌이라던가 이런 것도 닮은 점이 있고 또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면은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라고 칭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려가 고구려랑 같은 말인데 장수왕 때부터 이제 고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고구려로 쓰기도 했다고 하고 뭐 아무튼 고려가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죠. 후에 나오는 고려는 또 이 고구려를 잇는 고려고. 자, 아무튼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학교에 와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뭐 외워서라기보다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프린트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순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순서를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라와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